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이 된 강진영입니다.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저 축이 오른 늙은이에 불과하네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 소주 한 병을 비운 채 휘청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옆 가게에서 들리는 고기 굽는 냄새에 속이 쓰려오네요. 아, 오늘도 또 빈속으로 술을 마셨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결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쌀배달부터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화장품 영업사원을 하게 된 게 어느새 지금은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고 있네요. 비에 젖은 구두가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한 모금 더 마시려는데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절 힐끗 보고 지나가네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한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겠죠. 아빠는 돈만 알아요.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딸아이가 집을 나서며 했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나 봅니다. 가난한 게 싫어서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뜻과는 달랐나 봅니다. 너무 일만 하고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는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돈과는 무관하게 가족들은 저를 떠나더군요. 골목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들이 물웅덩이를 튀기고 그 물방울이 제 바지를 적시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네요. 요즘은 이렇게 혼자 술에 취해 거리를 걷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꿈꾸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박했던 화장품 가게는 중견기업이 됐고 월급날만 기다리던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제가 지킨 건 하나도 없네요. 가족도 건강도 우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비서실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고 이렇게 날씨 좋지 않은 날이면 아무도 절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서 또 한 병을 시켰네요. 주인아 주머니는 절 위험한 취객으로 여기는지 망설이다 술을 건네줍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온 걸까요? 기억도 나지 않네요. 돈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나 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네요. 주머니 속 지갑에서 우연히 만진 사진 한 장. 아내와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네요. 10년도 더 된 사진을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지. 비에 젖어 구겨진 사진을 보며 또 한 번 쓴웃음이 나옵니다.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아니, 어쩌면 이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이 눈물도 비 탓으로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새 골목길 연석에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해 힘이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주저앉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제 몸을 강하게 쳤습니다. 순간 날아가듯 바닥에 쓰러졌고 어디선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시야 속에서 배달원으로 보이는 청년이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다음 순간 오토바이를 급하게 돌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제 얼굴을 때리고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골목길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달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딸아이가 저를 왜 아저씨라고 부르지? 흐릿한 시야를 바로잡으니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학생은 후다닥 전화를 걸더니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제 위로 가져왔습니다. 비를 맞지 않게 해주려는 모양이었죠. 그 순간 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아저씨, 구급차랑 경찰이 금방 온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의식이 자꾸 희미해져 갔지만 그 여학생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술에 취했던 탓인지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제 곁을 지켜주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는 것만은 기억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게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그 뒤의 기억은 잘 나지 않네요. 다만 그 아이가 쥐어준 우산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흰 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디선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립니다. 병실이군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고요. 타박상과 찰과상이 심한 편입니다만 며칠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담당 의사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네요. 비 오는 골목길,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그 여학생. 사장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들락거립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병실 한켠을 보니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우산이 놓여 있네요. 그 여학생의 우산. 이상하게도 그 우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들고 다니던 우산과 비슷한 색이어서일까요?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잠바를 입은 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 아저씨가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알려드렸어요. 혹시 깨어나셨나 해서 들러봤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딸아이처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어제 많이 취해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보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대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딸아이와 닮은 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아, 제 이름은 정다은이에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정다은. 12해 전 우리 딸아이가 대학교를 갔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저기, 아저씨 혹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린 걸 미처 못 느꼈네요. 닦을 새도 없이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우리 딸이랑 참 많이 닮았네요.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틀 후 정다은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죠. 아저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도 어제와 같은 파란색 대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바에 새겨진 큰 S 로고가 문득 눈에 들어왔네요. 혹시 서울대학교 학생인가요? 네, 맞아요. 화학생명공학부 4학년이에요. 이제 곧 졸업이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2해 전 우리 딸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 그리고 그 학과까지. 운명이 저를 놀리는 걸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다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모습이며 말투까지 마치 그때의 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딸도 그 과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시다면 지금은 다른 대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욕심에 딸아이의 꿈을 앗아갔다는 걸. 아니, 우리 딸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보내주지 못했죠. 정다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딸은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때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있었죠. 은행 대출도 많이 받고 무리한 투자도 했습니다.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렸고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 갑니다.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불을 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알바를 하면서라도 다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회사를 살리려면 딸의 등록금으로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이의 꿈을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따님은 지금 12해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도 없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30이 되었을 텐데 아내도 그 일을 계기로 저를 떠났고요. 정다은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저씨,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찾고 싶죠. 하지만 지금의 제가 무슨 면목으로. 회사는 잘 되고 돈도 벌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래도 이제라도 찾아보세요. 30이면 어쩌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셨을 수도 있다고요. 정다은의 말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도 이제 30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을까요? 아저씨, 제가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예기치 못한 제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다은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 찾는 것도 쉽다고 해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저씨도 건강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딸분 만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문득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하늘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고마워요. 정다은 학생.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낯선 여학생이 제 딸을 찾아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딸을 찾는 건 돈으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시도도 해봤고요. 하지만 찾더라도 만날 면목이 없어서 퇴원을 앞둔 아침 정다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가족들 버리고 일에만 매달려 돈을 벌었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딸을 찾아가나요? 그래도 딸아이가 원망스러워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찾겠어요. 내가 자기 꿈을 짓밟고 대학도 못 가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다은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 말에 문득 고개를 들어 정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부도가 났어요.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정다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저씨도 용기를 내보세요. 따님도 분명 아버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다은 학생, 내가 꼭 보답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우리 회사가 지금 연구원을 뽑고 있어요. 화학연구원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나요? 정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 이번에 졸업하면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화장품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꼭 한번 면접을 봐요. 다음 주에 공고가 날 거예요. 정다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정다은이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가자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인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연구원 면접. 정다은이라고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학생이 지원할 거야. 잘 좀 봐줘.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네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정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매일 마시던 술도 끊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죠. 직원들은 제가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인사부장은 제가 연구원 채용에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원 지원자 서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정다은의 지원서를 찾아보게 되더군요. 성적도 훌륭했고 자기소개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하지 않던 일이었기에 인사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퇴근길 문득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찾아볼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겠죠. 딸을 만날 자격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다은의 면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깊이 있는 전공 지식과 뚜렷한 연구 비전,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까지 제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합격했을 인재였죠. 만장일치 합격입니다. 오히려 이런 인재를 놓치면 회사에 손해겠죠. 인사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들 모두가 100점 만점을 준 지원자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 정다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정다은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다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날
어쩌면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친절이 내 삶을 바꿔놓았어요. 술도 끊었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도 보게 되고 매일 아침 출근이 즐거워요. 아저씨, 그러니까 고마워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 같은 인재를 얻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다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연구원. 처음으로 정다은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네요. 정다은이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의 연구 열정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정연구원이 제출한 신규 제품 기획안입니다. 연구소장이 건네준 서류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야외 노동자를 위한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제가 쌀 배달을 하던 시절 꿈꾸던 바로 그 아이템이었죠. 정연구원을 잠시 불러주시겠어요? 곧이어 정다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기획안. 혹시, 네,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땀과 먼지에 강한 자외선 차단제라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미처 실현하지 못했던 꿈을 이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다니.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요즘 따님 찾아보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다은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셨을 거라는 걸. 정다은의 말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사장님도 분명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셨잖아요. 따님한테도 그 마음을 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다은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다은아, 우리 제품이,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출시되면 그때 한번 용기를 내볼게.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미안했다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해볼게. 정다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문득 우리 딸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 애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사장님,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꼭 좋은 제품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때가 된 것 같네요. 제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다은은 매일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제가 퇴근할 때 들러 간식이라도 사다 주곤 합니다. 사장님, 이번 제품은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자신 있어요. 연구실에서 만날 때마다 하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그 아이의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연구소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연구원의 시제품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성과가 있어서요. 보고서를 보니 기존 제품들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땀과 물의 강한 내수성과 피부 흡수력이 탁월했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정 연구원이 실제 야외 노동자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일까지 해낸 거였네요. 이제 정말 딸아이를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정다은에게 그리고 제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매일 밤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딸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이제 곧 만나러 가도 될까요? 연구소 일이 한창 바쁜 어느 날 정다은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연구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제품 출시만 남은 상태라 정다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다은아, 네, 사장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야? 부산이요. 지금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계세요. 퇴사는 안 돼. 휴직으로 하자. 내가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 정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내 이름으로 특허를 낼 거야. 이건 내가 해낸 일이니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다은을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문득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등록금 얘기를 꺼냈던 날. 그때 나는 이렇게 해주지 못했네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 딸도 지금쯤 어디선가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쩌면 엄마로 잘 살고 있겠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네요. 이제는 정말 너를 찾아가 볼까? 그렇게 오래된 전화번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